안녕하세요. 첫 번째 강의입니다. 페이지 139쪽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은 잘 보내고 있나요? 첫 강의인데, 선생님도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39쪽의 내용은 이 그림을 통해 간단하게 볼 수 있는데 소년이 새를 안고 있죠, 맞죠? 그래서 좀 아파 보이는 새를 안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길을 잃은 아니면 다친 새를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고 이 부분이 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장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보고 몇 가지 설명할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summer day when I was walking to the Cape Town Community Center after school, I heard chirping coming from a tree. 여러분들 문장 여기에서 어디서 꺼내야 되죠, 문장을? 그렇죠? 쉼표가 아니라 여기서 꺼내야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문장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주어는 이 아일까요? 이거일까요? 파악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자,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손바닥으로 한번 가려볼게요. 짜잔. 만약에 여기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One summer day부터 after school까지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one summer부터 해서 after school까지가 이렇게 없어서 I heard chirping coming from a tree만 보게 된다면 문장은 완전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I라고 볼 수 있죠. 쌤 그러면 when부터는 뭐냐? 부사절로서 할 때 뜻을 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날 내가 학교를 마친 다음에 케이프타운에서 여기는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수도가 되겠죠. 그것이 커뮤니티 센터 대문자네요. 이름이겠습니다. 맞죠? 마을 회관 정도라는 해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을 회관을 가는 길에 나는 들었습니다. 철핑 짹짹거린 소리를. 커밍은 철핑을 꾸며주는 분사가 되겠죠. 맞지? 나무에서 이렇게 오는 짹짹거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장입니다. It wasn't the happy kind of chirping that I was used to hearing. It sounded like a call for help. 또 문장 별표 한번 해주세요. 설명할 어법적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신데요,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강조 구문 맞습니다. 뭘 강조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부터 철핑까지를 강조한 형태가 되겠죠. 보기에는 관계의 대명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it이 전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강조 구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happy부터 철핑까지를 강조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was used to인데 이 부분도 줄쳐두고 해석을 한 다음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죠. 내가 was used to에서 익숙하게 듣던 그런 행복한 소리는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그 새소리가 뭔가 좀 이상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It sounded like a call for help 해서 그 새소리 마치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be used to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be used to는 뜻은 익숙하다의 뜻이고요. used to는 하고 냈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형태 보세요. 아래쪽엔 동사가 없죠. 비동사가 없죠. 위에는 있죠. 있고 없고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죠. 익숙하다의 뜻이고요. 그럼 to는 전치사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ing나 혹은 명사가 이렇게 오죠. 명사하고 n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익숙하다의 표현. 요게 와야 됨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used to는 동사 원형이죠. 하고 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문장을 보면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이해를 했다 볼 수 있겠죠. get이 맞나요? getting이 맞나요? 뭐가 맞나요? 그렇죠. getting이 맞겠죠. 왜냐하면 위쪽에 보세요. be used to ing죠.
네네. 그래서 익숙하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get은 안 된다는 점. B 틀렸다. 왜? 하고 냈다 이 뜻이야. 가 되려면 M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찍 일하는데 익숙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기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슷하면 ing가 왔다는 거. 뭐는 안 된다? here만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틀렸다. ing까지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I walked over and looked under the tree to find a small red and yellow baby lovebird. 네, 문장 어렵지 않은데요. 동사는 두 개죠. walk, look 되겠죠. 나는 가서 나무 아래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하기 위해서 작고 red and yellow니까 붉은색과 노란색을 띠고 있는 그 어린 사랑스러운 새를 보기 위해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맞지? 다음. It must have fallen out of its nest. 네, 간단 문장인데 설명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must have fallen은 줄을 한번 쳐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쌤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조동사의 과거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조동사의 과거에 대한 생각을 좀 잘못 가지고 있는데 캔의 과거 이렇게 물으면 많은 친구들이 could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could가 캔의 과거인가요? 과거인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다 캔의 과거는 아니죠. Could you help me? 과거 아니죠, 맞지? 또 반전, must 그러면 과거는 뭔가요? 캔의 과거, could다, must가 없죠? 이상하다는 거죠. 생각을 좀 바꾸겠습니다. 조동사의 과거는 뭐다? 조동사 have pp를 갖다 붙여야 그 과거입니다. pp는 여기서 분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hould have pp 이게 이제 should의 과거라는 거죠. must의 과거는 must have pp라는 거죠. 이 두 개를 선생님이 적은 이유는 비슷해 보이나 뜻이 다르다는 거죠. should have pp는 했었어야 되는데 후의 표현이 되겠고요. must have pp는 였었음에 틀림없다는 확신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요, 여러분들. 여기서 must have pp네요. 확신 되겠죠? 후회 아니죠? 확신입니다. 그래서 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It had an injured wing and was not able to move at all. 자, it은 계속 새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새는 다친 날개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말로 좀 하자면 날개가 다쳤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not at all은 전혀 할 수 없었다는 표현이 되겠죠.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가겠습니다. I picked it up carefully, holding it in my hands, and carried it over to the community center. 네, 문장 별표 한번 해주세요. 네, 이것도 문장이 좀 중요한 표현인데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사구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분사구문인데 As I was there, I was happy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there를 이렇게 끊어본다면 여러분들 문장에서 주어는 I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I was happy라는 문장을 없다라고 친다라면 when I was there이 말이 안 되죠.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is는 뜻을 대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 문장인데요. 분사구문 말이 좀 어려 보이나 분사구문은 접속사를 줄여 간단하게 쓰는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주어니까 간단하게 쓰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는 앞부분을 없애야 되겠죠. 접속사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이렇게 없앱니다. 주어는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같은지를 봐요. 주절에서. 같죠? 없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사는 여기 뭐 원상계 같게 나왔지만 사실은 같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시제를 보거든요. 과거이죠. 같은 과거이죠. 이런 경우는 없애는 게 아니라 was의 원형 B가 되겠죠. 거기에 ing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형태가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being there, I was happy라는 문장이 바로 분사구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being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원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주어가 없네요. 아이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being은
시제가 같으니 빙이 된 거죠. 아, 그러면 was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마지막 접속사인데 이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거기에 갔을 때 행복했다. 웬 정도를 넣으면 무리가 없을 듯 하네요. 못하네요. 네. 자, 책에 있는 지문으로 가서요. 네. 자, 이게 마찬가지죠. 홀딩 분사 구문이죠. 주어 뭐가 생략된 거죠? I가 생략된 거죠. 그렇죠? I가 원래 있었고요. 시제는 뭐였을까요? 홀딩의 과거 held였겠죠. 그래서 같은 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인데요. pick 하는 거와 hold와 같은 동시에라는 상황이 되겠죠. 사실은 as였던 거죠. 그래서 as I held가 바뀌면서 나왔던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 새를 주의 깊게 이렇게 주어서 내 손에 잡고 그것을 말해간으로 가져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문장에서 굉장히 많은 it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it이 가리키는 말은 세가 되겠죠. 하나가 아닌 게 있어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네. 앞쪽에 보이는 it, 이거 보이죠? 여기 it은 강조 구문의 it이었다는 사실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봤고요. 법적으로 다시 짚어보자면 be used to, used to의 구분과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분사 구문까지 살펴봤습니다. 139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